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태효 1차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네,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년 만에 한미 정상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만나는 자리인데요. 한미 동맹도 올해가 7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핵심 현안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논의를 하고 정상 회담, 공동선언 등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앞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아침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 출국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방미 기간 중에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을 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지역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현안이라고 밝혔잖아요.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돌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CIA가 한국 우리 정부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파문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밝혀진 내용의 상당수가 조작됐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 간에 굳건하게 정보 협력 등을 하고 한미 동맹은 차질 없이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크게 견지를 하면서 또 야당 민주당 등의 이 감청 관련한 부분 공세에 관해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가면서 하는 얘기가 특별히 이거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태효 차장 그죠? 네. 오늘 출국하면서 이 얘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청 관련 이거 도청입니다. 도청.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주권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감청했는데 야당에서도 그렇고 상당수 국민은 이건 주권 침해한 거다.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반응들인데 대통령실의 입장 반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온도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이 파문을 지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청했다라고 주장하면은 국가 이익에 반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 같아요. 도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기 관해서 미국 정부에 1차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도청을 실행한 기관은 지금 미국 CIA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해외 공작하는 건 이제 CIA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내용 도청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 정보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그게 라는 부분이고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게 언제부터 도청이 시작됐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지고 밝히기 시작하면은 이거 아주 큰 이 국가적 한미 외교 국방 안보 전 분야에 거쳐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제기한 게 미국 언론이에요. 미국 언론이죠.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백악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러한 그 도청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고 전부 다 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왜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부가 조작됐다.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관해서도 우리 대통령실도
유출된 정보, 이제 감청을 통해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상당 부분 조작됐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조작 여부를 논하기 전에 미국의 정보 당국이 우리 한국 대통령실을 상대로 도청을 불법적으로 행했다라면은 여기 안에서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명확한 건데 지금 프레임을 조작됐다. 그리고 야당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이 이거를 뭐 가짜뉴스급인데 이거를 국익을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산시킨다 이런 시각이 만약에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 이거는 이런 방식의 대응은 국민 정서 그리고 국가 주권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말 많이 하면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했던 그런 느낌이 와 말하는 게 아니면 말고 뭐 그쵸. 이런 사건이 흔히 불거졌을 때 보수 정당 그죠? 네. 쪽에서는 이 북한 연계 이런 걸 항상 핑계로 대면서 출구 전략을 많이 취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입니다. 일부 가장되고 조작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게 원래 그러면 유출된 감청을 통해서 유출된 국가 기밀의 전체적인 그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공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어디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됐구라고 하는 부분을 가려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1차장이 방미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한미 현안에 관해서 사전 조율하고 결정에 대한 사안들을 마지막 점검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앞서 대통령실에서 밝혔다시피 다양한 현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다양한 현안 중에는 한미 간에 지금 불거진 한국 정부 대통령실 감청, 도청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은 그건 그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니죠. 그 부분에 관한 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김태호 처장이 자기 방미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둘러댄 거죠. 뭐 그걸 사실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피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불거진 건데 거기 가서 김태호 차장이 이 문제가 안에서 언급하지 않고 온다라면 이거는 국가 주권을 수호해야 될 국가안보실의 두 번째 책임자네요. 두 번째 그렇죠. 책임자로서의 그거는 온당치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방미한 기간 동안 이 도대체 미국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상대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떤 범위까지 도청을 했는지 저는 분명히 질문을 하고 거기 가는 해명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와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많은 인원들 있잖아요. 그 중에 기자단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물론 뭐 기자들이 기밀을 다루고 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대통령실의 고위 이 당국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고 또 취재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잖아요. 야, 이게 사실이면 기자단, 휴대폰 기자단, 뭐 SNS 등등 다 감청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기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자단까지 포함해서 감청을 했는지, 미국 정부, 미국 당국이 해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사실 다 감청 다 됐을 거예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위치가 지금 국방부 아니고 이 주변에는 다 미군 용산 그렇죠. 미군 기지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용산 드래곤힐 호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지금 수백 미터 안에 붙어 있어요. 대통령실 건물과 불과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바로 거기니까. 네, 저는 그런 상상이길 바라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야,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이면 드래곤힐 같은 호텔에 그죠? 아무도 모르게 미국의 정보 당국이
방을 막 여러 개 렌트를 하고 장기간 동안 가장 가깝잖아요. 상상은 현실이 그죠?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상상은 현실이 아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후이길 바라면서 여기에 관한 대비책, 대응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뭐 김병기 의원 그리고 뭐 김병준 그죠? 네, 이분 대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용산에 청와대가 이전할 때 분명히 도감청에 관한 대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냐, 경고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논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서로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건 프레임이 뭔가 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뭐 있어가지고. 대통령실과 야당 또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리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제죠. 국익, 보안, 국방 모든 걸 총괄하고 다루고 있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미국 당국이 도청을 해왔다라는 건 아주 중대한 주권 침해, 국익 침해입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 문서에서도 수년 전에 이제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됐지만 미국 당국이 전 세계 동맹국 주요 정상들의 그 정부 수반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계속 해왔다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공공연한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면서도 또 팩트잖아요. 팩트. 그래서 결론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뭐 조작했다. 당연히 우리도 조작이길 바라죠. 조작이길 그렇죠. 바라면서도 예. 우선은 미국 백악관에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됐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정부와 미국의 상원 지금 미국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이게 왜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됐냐 바로 이제 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건 미국 당국이 있는 사실은 사실인 거고 동맹국에 대한 불법적인 감청 행위를 해온 그 프레임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은 유출을 문제 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정부가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를 믿습니다. 도감청에 관해서 명백히 더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김태호 차장 방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곧 가실 예정인데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재발 방지책을 받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겁니다.